혹시 나이가 들면서 잠자는 습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고 8시간 동안 푹 자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을 말똥말똥 뜬 채로 누워있거나 새벽 4시에 잠이 깨서 왜 예전처럼 잠을 못 잘까? 무엇이 달라진 걸까? 하고 고민하며 쉬지 못하고 깨어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70세가 넘으셨거나 주변에 70세가 넘은 분이 있다면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조용히 여러분의 건강, 심장, 기억력, 심지어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의 수면에 대한 진실을 깊이 파고들어 왜 수면 습관이 바뀌는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그리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5가지 은밀한 습관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특히 영상 끝부분에 밝혀질 놀라운 수면 팁은 수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밤의 수면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계속해서 노년의 삶에 대한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를 그렇지 않다면 0을 댓글로 남겨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투철한 헌신불굴의 용기, 그리고 조용한 끈기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75세 은퇴 정비사 김민준 씨의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준 씨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묵묵히 일하며 늘 기름때 묻은 손으로 끈질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털털거리는 엔진을 다시 살려내고 잘 정비된 기계의 웅궁거리는 소리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민준 씨의 몸은 예전처럼 새벽 5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을 나가야 해서가 아니라 그 습관이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낮잠도 자지 않고 불평도 없이 그저 자신의 몸은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이러한 믿음을 산산조각내고 수년 동안 조용히 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숨겨진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쾌청하고 따사로운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늘 하던 대로 수십 년간 정성껏 가꿔온 소중한 정원 곱게 심어진 토마토, 고추, 금잔화가 있는 활기찬 안식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에게 가지치기나 식물 심는 일에 몰두하며 자신을 잊을 수 있는 휴식처였습니다. 그날 아침 엉킨 호스를 피해 지나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고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원의 고요함을 깨뜨렸고 그 소리만큼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근처에 살던 그의 딸 서연 씨는 아버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도움을 요청했고 곧 민준 씨는 응급실로 실려가 의사들이 골절된 엉덩이뼈를 안정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 한 의사가 서연 씨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최근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사고와는 무관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주변의 노인들에 대해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며 그들의 행복에서 중요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측면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처럼 민준 씨는 자신의 짧은 수면 습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회복력과 지치지 않고 버티는 능력의 상징처럼 여겨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어떤 조언도 손짓 한 번으로 무시하며 자신은 그저 괜찮다고만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리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비록 정상처럼 느껴질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을 교묘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민준 씨의 몸은 조용히 불충분한 수면의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7, 8시간보다 꾸준히 적게 자면 신체 균형이 손상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근력이 약해지고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준 씨를 병원으로 보내게 한 낙상과 같은 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2018년 미국 노인병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노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노인에 비해 낙상 관련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30% 더 높습니다. 민준 씨에게 그 엉킨 정원 호스는 일시적인 위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수면 부채가 조용히 그의 신체 안정성을 약화시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면 부족에 숨겨진 위험. 현실적으로 수면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인 생물학적 필요 조건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는 노년층이 최적의 신체 건강, 인지적 명민함, 정서적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밤 7,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준 씨처럼 스스로 선택했든 외부 요인 때문이든 수면을 소홀히 하면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험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2020년 수면의학 리뷰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노년층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 증가시키고 기억력 손상 가능성을 25% 높이며 우울증 및 불안 증세를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습관적인 짧은 수면은 조기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매일 밤 9시간 이상 꾸준히 자는 과다 수면도 당뇨병 비만인지 저하 등의 위험이 높아져 위험합니다. 핵심은 미묘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으며 민준 씨와 같은 많은 노년층은 수면을 방해하는 생리학적 및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잠이 덜 필요하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회복을 위한 수면의 필요성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몸이 그것을 달성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종종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성이 줄어들어 잠들고 숙면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졸리고 언제 활기차게 느끼는지 결정하는 일주기 리듬은 더 이른 시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노년층이 이른 저녁에 졸음을 느끼고 새벽이 되기 전에 깨게 만듭니다. 관절염과 같은 만성 통증,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자연광에 덜 노출되는 등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 방식의 변화는 수면을 더욱 단편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준 씨의 경우 이러한 요인들이 수년간 쌓여 5시간의 짧은 수면이 그의 근력 조정력 균형을 조용히 약화시키다가 정원에서의 낙상을 통해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서 제가 아직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면의 질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노년층의 수면 부족이라는 이 조용한 전염병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용적인 시작점은 일주일 동안 자신의 수면 패턴을 추적하여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세한 수면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 밤에 얼마나 자주 깨는지,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일어났을 때의 기분을 기록하세요. 혹시 멍하거나 건망증이 있거나 기운이 없는가요? 이는 당신의 몸이 더 좋은 수면의 질을 갈망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그들이 수면을 추적하도록 격려하거나 그들의 습관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민준 씨의 낙상 후 서연 씨는 아버지의 수면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때로는 밤에 3-4번씩 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이 방해받고 있다는 명확한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보내는 시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소중한 휴식 시간 동안 몸과 뇌가 무엇을 이루어내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패턴을 파악하고 방해 요소를 해결함으로써 노인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수면의 회복력을 되찾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면의 또 다른 중요하고도 다른 차원인 수면의 질을 조명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예리한 지성, 그리고 너그러운 정신으로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78세 은퇴교사 이선영 씨를 만나보세요. 선영 씨는 모든 생일을 기억하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레시피로 사과 파이를 만들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위해 항상 주전자에 물을 끓여두는 그런 분입니다. 그녀의 일과는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며 꾸준히 8시간을 잡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수면 습관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선영 씨는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은 피로의 안개에 휩싸여 있고 한때 날카로웠던 기억력은 덜 믿을만하게 변했으며 대화 중에 평소와 달리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딸 민지 씨는 이러한 변화를 나이 들매 필연적인 과정으로 여기며 엄마 그냥 나이가 드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그녀의 예리한 직감으로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고 그녀의 예감은 옳았습니다. 선영 씨의 어려움의 근원은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특히 깊은 회복 수면인 그리고 서파 수면 (slow wave sleep)이 부족합니다. 밤에 이른 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이 중요한 단계는 뇌가 기억을 통합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신경 연결을 복구하는 때입니다. 또한 몸이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호르몬을 조절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9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70세 이후에는 서파 수면에 보내는 시간이 40%까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선영 씨의 경우 8시간 동안 침대에 있지만 관절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자세를 바꾸고 생생한 꿈에 놀라 깨거나 어둠 속에서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그녀의 뇌와 몸이 깊은 수면의 모든 이점을 얻는 것을 방해하여 그녀를 정신적으로 멍하게 만들고 신체적으로 지치게 하며 치매 제2형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을 높입니다. 선영 씨와 같은 많은 노인들은 침대에서 8시간을 보내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면이 동일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잦은 밤중 각성, 안절부절 못하며 뒤척이는 행동 또는 과도한 낮 졸음은 깊은 회복 수면이 방해받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해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늦은 밤의 푸른 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잠들고 숙면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불규칙한 취침 시간은 몸의 내부 시계를 혼란시켜 일주기 리듬을 방해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밝은 부적합한 수면 환경도 수면을 단편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밤에 켜놓은 TV의 배경소음은 서파 수면에 보내는 시간을 최대 20%까지 줄여 몸의 가장 회복력 있는 단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들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취침 루틴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모든 화면, 휴대폰, 태블릿,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밤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흉내내고 뇌에게 긴장을 풀 시간임을 알리세요. 가벼운 소설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는 등 차분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침실 환경을 수면에 최적화하세요. 이상적으로는 섭씨 18도 정도의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외부 빛을 차단하고 방해되는 소음을 가리기 위해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선영 씨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늦은 밤 TV 시청 습관을 짧은 명상과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한 작은 선풍기로 바꾼 후 그녀는 상쾌함을 느끼며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신은 더욱 맑아졌으며 기분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침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매 시간이 회복적이고 활력을 되찾게 하며 목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준 씨와 선영 씨의 이야기 모두 수면이 특히 노년기의 건강의 초석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합니다.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우선시하고 인식 의도적인 습관, 그리고 작은 환경적 조정을 통해 노년층은 휴식의 회복력을 되찾고 건강 위험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를 밝히기 위해 수면 패턴을 추적하든 수면에 좋은 루틴을 만들든
더 나은 휴식으로 가는 길은 수면의 깊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민준 씨에게는 낙상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였고 선영 씨에게는 조용히 지속되는 피로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은 명확합니다. 잘 자고 잘 살아라. 과도한 낮잠의 함정 재우 씨의 이야기. 82세 은퇴한 우체부 박재우 씨를 만나보세요. 그의 삶은 수십 년 동안 비눈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를 뚫고 지역사회에 우편물을 배달하며 형성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우 씨는 매일 수마일을 걸었고 그의 튼튼한 몸과 굳건한 정신은 모든 계절을 견뎌냈습니다. 은퇴한 지금 그의 발걸음은 더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졌지만 그의 일과는 새로운 습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작곡인 낮잠입니다. 재우 씨는 하루에 3번씩 졸고 있습니다. 오전 늦게는 낡은 가죽 안락 의자에 기대어 점심 식사 후에는 소파에 길게 늘어져 때로는 저녁 식사 전에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3번째로 잠이 듭니다. 그는 걱정하는 딸 지연 씨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보충하는 거야. 어쨌든 휴식은 휴식이니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지현 씨는 아버지에게서 문제가 되는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잊고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며 평생 이웃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것을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재우 씨의 주치의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의 낮잠 습관이 잠재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낮잠, 특히 90분보다 길거나 늦은 오후에 자는 낮잠은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일축이 리듬을 방해하여 밤 수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0년 알츠하이머와 치매에 발표된 한 연구는 매일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를 포함한 인지 능력 저하의 징후를 보일 가능성이 최대 5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우 씨에게 그 길고 잦은 낮잠은 밤 수면을 단편화시키고 그의 뇌가 서파 수면이나 렘 수면과 같은 깊은 회복 단계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단계들은 기억 통합 감정 조절 그리고 신체적 회복에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부실한 밤 수면이 낮의 피로를 부추기고 이는 더 많은 낮잠으로 이어져 밤 수면의 질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악순환은 그의 에너지를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게 만든 인지적 혼란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낮잠이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른 오후에 20-30분 정도의 적절한 낮잠은 밤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각성도를 높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종종 초파워, 낮잠 파워 납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류의 낮잠은 몸의 자연적인 각성, 저하 시기와 일치하며 수면 욕구를 억누르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도 뇌가 단일 수면 주기를 완료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은 타이밍과 지속 시간에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너무 늦게 자거나 90분 이상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자연스러운 수면 압력이 줄어들어 잠들거나 숙면을 취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우 씨의 여러 번의 긴 낮잠은 그의 수면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를 피로와 인지 저하의 굴레에 빠뜨렸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서 제가 아직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우 씨의 주치의는 그의 좋지 않은 밤 수면이 단순한 낮잠 습관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층의 최대 30%가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휴식을 단편화하고 낮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만듭니다. 종종 큰 코골이나 헐떡거림을 동반하는 이러한 호흡 중단은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여 과도한 낮졸음과 낮잠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수면다원 검사에서 재우 씨가 경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음이 확인되자 주치의는 수면 중에 기도를 열어주는 공기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장치인 지속 양압기 CPAP를 처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우 씨는 과다 수면을 피하기 위해 낮잠을 오후 2시 이전에 20분 동안 한 번만 자도록 권고받았습니다. CPAP 장치를 사용하고 낮잠 가이드라인을 지킨 지 몇 주 만에 재우 씨의 밤 수면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상쾌함을 느끼며 잠에서 깼고 낮잠은 한 번의 짧은 휴식으로 줄었으며 기억력 감퇴도 덜해졌습니다. 잦은 낮잠에 의존하는 분이라면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심지어 좋지 않은 수면 위생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낮 피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나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숨겨진 방해 요인을 밝혀내고 더 나은 휴식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 불균형 미영 씨의 이야기. 이제 81세 은퇴한 사서 박미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때 익숙한 일상의 예측 가능성에 의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영 씨의 저녁은 익숙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십자 말풀이를 하거나 좋아하는 추리 드라마 한 편을 본 후 10시까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상쾌한 기분으로 오전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미영 씨의 몸속 시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이면 하품을 하고 오후 8시까지는 졸다가 새벽 4시에 갑자기 깨어나 바깥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는데도 깨어 누워 있게 됩니다. 8시간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지쳐있고 하루하루는 피로 짜증 그리고 슬금슬금 기어드는 좌절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습관의 특이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흔한 일주기 리듬 장애인 수면 이상 전진 증후군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증후군은 몸의 수면 각성 주기가 더 일찍 앞당겨져 자연적인 낮밤 주기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몸의 24시간 내부 시계인 일주기 리듬은 빛 노출과 같은 외부 신호와 멜라토닌 생성과 같은 내부 신호에 의해 조절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은 덜 견고해집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감소하여 뇌가 수면 시작을 알리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특히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은 자연광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어 일주기 리듬의 닻이 약해집니다. 2022년 노화신경과학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성인의 최대 40%가 어떤 형태의 일주기 리듬 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른 취침 시간, 이른 각성, 그리고 지속적인 낮 피로로 이어집니다. 미영 씨의 경우 이러한 불균형은 그녀의 몸이 생활 방식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여 겉보기에는 충분한 수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찍 깨는 것은 또한 그녀를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깨어있게 만들어 불안감을 악화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주기 시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전략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며 빛 노출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푸른빛이 풍부한 아침 햇살은 뇌에 깨어날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 일주기 리듬의 닻의 역할을 돕습니다. 매일 아침 이상적으로는 잠에서 깬 지 2시간 이내에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고 15-30분 동안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 눈이 자연광을 흡수하여 기민함을 높이고 저녁 졸음의 시작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에 밝은 빛, 특히 휴대폰, 태블릿, TV와 같은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어 원하는 취침 시간에 잠들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영 씨의 주치의는 2가지 접근 방식을 권장했습니다. 자연광을 쬐기 위해 동네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스크린을 보지 않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는 습관을 부드럽고 따뜻한 색상의 램프 아래에서 소설을 읽는 것으로 바꾸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자연적인 일광의 소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미영 씨의 수면 스케줄은 늦춰지기 시작하여 취침 시간은 9시 30분경으로 기상 시간은 5시 30분경으로 바뀌면서 그녀의 생활 방식과 더 잘 맞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 수준은 향상되었고 아침 피로의 안개도 걷혔습니다. 일주기 문제 해결을 위해 멜라토닌 보충제를 고려하는 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정확한 타이밍과 복용량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0.53mg을 복용합니다. 너무 늦게 복용하거나 과도하게 복용하는 등 잘못 사용하면 일주기 불균형을 악화시키거나 낮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사나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영 씨의 성공은 보충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몸의 자연적인 리듬을 활용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작고 의도적인 조정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약물과 수면 방해 정숙 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 꼼꼼한 76세 미망인 이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의사와의 약속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밝은 색깔의 알약통에 약을 정리해두며 주치의의 지시를 철저히 따릅니다. 작년에 가벼운 심장 질환으로 심장 전문의가 혈압을 관리하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베타 차단제를 처방했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밤 이 약을 성실하게 복용했지만 곧 문제가 되는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잠에서 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심장이 두근거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지럽고 불안하며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처럼 그녀는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히 노화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원인은 그녀의 수면을 조용히 방해하고 있던 약물이었습니다. 약물은 노년층의 수면을 방해하는 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요인입니다. 2023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노인들의 60% 이상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약물을 한 가지 이상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심장질환에 흔히 처방되는 베타 차단제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잠들거나 숙면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심부전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뇨제는 야뇨증을 증가시켜 노인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밤에 여러 번 깨게 만듭니다. 특정 항골제 진통제, 심지어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는 일반 의약품, 알레르기 약도 기억 통합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 상태일 때 이러한 효과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면 방해의 완벽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숙 씨의 경우 베타 차단제의 멜라토닌 억제와 이뇨제의 야뇨증이 결합되어 그녀의 수면을 단편화시키고 그녀를 지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결책은 그녀의 약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용 시간을 최적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주치의는 멜라토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타 차단제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이뇨제 복용 시간을 더 이른 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며칠 만에 정숙 씨의 밤중 각성 횟수는 3, 4회에서 1회로 줄었고 아침의 어지러움과 불안도 가라앉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은 의사나 약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어볼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복용하는 약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약을 복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있나요? 수면 관련 부작용이 적은 다른 약물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약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새로운 베타 차단제나 비이뇨제 혈압 약물이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들은 또한 숨겨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약물 상호작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삶을 위한 수면 되찾기. 김민준, 이선영, 박재우, 박미영,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도전과 해결책의 테피스트리를 엮어내며 중요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노년층의 수면 문제는 노화에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종종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신호입니다. 김민준 씨의 만성 수면 부족, 이선영 씨의 단편화된 수면의 질, 박재우 씨의 과도한 낮잠, 박미영 씨의 어긋난 일주기 리듬, 또는 이정숙 씨의 약물로 인한 방해 등 각 문제는 건강 안전,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각각은 또한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면은 웰빙의 기초입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정신을 날카롭게 하며 영혼을 고양시키는 매일 밤의 의식입니다. 노인들에게 7-8시간의 깊은 회복 수면을 얻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과 진정으로 번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적절하고 양질의 수면은 낙상, 심장병, 인지 저하, 그리고 우울증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근력 명민함, 그리고 기쁨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인식, 의도, 그리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5분 동안 당신의 수면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수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나요? 활력이 넘쳤나요? 아니면 지쳐 있었나요? 몇 시간을 잤나요? 자주 깼나요? 낮잠을 과도하게 잤나요? 아니면 하루와 조화롭지 않다고 느꼈나요?
일주일 동안 이러한 관찰을 수면 일지에 기록하여 패턴을 찾아보세요. 만약 당신이 간병인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수면 습관에 대해 부드럽고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세요.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세요? 밤에 얼마나 자주 깨세요? 이러한 대화는 위험 신호를 밝히고 해결책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작고 의도적인 단계를 밟으세요. 수면의 양과 질을 위해 김민준, 이선영 씨처럼 서늘하고 섭씨 18도 어둡고 조용한 침실에서 7, 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과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일관된 취침 루틴을 만드세요. 독서, 명상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차분한 의식에 참여하세요. 낮잠의 경우 박재우 씨처럼 낮잠을 오후 2시 이전에 20, 30분 한 번만 자도록 제한하세요. 만약 낮 피로가 계속된다면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 다원 검사는 명확성을 제공하고 치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의 경우 박미영 씨처럼 내부 시계를 고정하기 위해 아침 햇살을 15, 30분 동안 쬐세요. 멜라토닌 생성을 돕기 위해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화면을 피하세요. 멜라토닌 보충제를 고려한다면 올바른 복용 시간과 복용량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의 경우 이정숙 씨처럼 약사나 의사와 함께 약물을 검토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밤중 각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재설정 버튼이고 뇌의 유지보수팀이며 영혼의 재충전입니다. 노인들에게 수면은 힘과 우아함으로 노화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강력한 동맹자입니다. 인식과 실용적인 변화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함으로써 여러분은 수면을 건강의 초석으로 되찾고 여러분의 황금기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활력, 명민함, 그리고 기쁨으로 기념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여 수면이 잘 사는 삶의 기초가 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70세 이상 노인들의 수면에 대한 진실을 깊이 파고든 것입니다. 7일 8시간의 양질의 휴식에 대한 중요한 필요성부터 낮잠 약물 그리고 변화하는 리듬이 당신의 활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은밀한 방법까지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깊은 수면 부족이 당신의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긴 낮잠이 당신의 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당신의 일주기 시계가 어떻게 어긋나는지, 그리고 서랍 속 알약이 조용히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 명민함,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황금기를 소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우셨나요? 아마도 일관된 취침 루틴의 중요성, 아침 햇살의 힘, 또는 약물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일지도 모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당신의 삶에 실천할 한 가지 배운 점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이 커뮤니티는 함께 더 현명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충만하고 더 강하고 더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더 많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밤 잘 주무시고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